안녕하십니까. 자, 먼저 우리는 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. 자,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. 기준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.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? 강남이죠. 강남죠. 강남이죠. 강남.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강남만큼 좋아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? 용산이죠. 자, 요거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. 왜냐면 강남구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. 어떤 측면을 봐도 뭐 교통 측면을 봐도 좋고 학군 측면을 봐도 좋고 다 모든 곳이 다 좋은 곳이 강남구입니다. 그래서 강남구의 가격이 가장 비싸요. 자,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이 강남구가 한 10억 한다고 쳐요.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개 가격에.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, 그 주변, 강남구 주변에, 뭐, 예를 들어 방배구 이런 데 있잖아요. 방배동. 초구 이런 데가 강남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요 강남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는 한 8억 하고요. 여기도 뭐 송파구 이런 데도 한 8억. 요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성동구죠. 성동구 이런 데도 한 8억 하고 조금 더 멀면 여기 뭐 동작구 뭐 이런 데는 한 6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여기 강동구 이런 데 6억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. 이 중심 지역을 기준으로 그 지역이랑 조금 더 옆에 떨어져 있으면 한 8억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, 그것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6억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,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결정됩니다. 그리고 용산 있죠. 용산 바로 옆에 마포구. 용산이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는 한 8억 정도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. 자, 실제로 여기가 입지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좋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거긴 하죠.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 사실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. 요 아파트들을 이 가격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여기 강남구에 진짜 교육 때문에 살고 싶고, 직장 때문에 살고 싶고, 어떤 문화시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, 아주 한 사람이 느끼는 효용만큼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그 효용만큼 가격이 결정된 거라고 합시다. 근데, 아파트가 오르는 시기에는, 죄송합니다. 이 효용이 전혀 변하지 않는데도 이게 20억이 돼요. 20억. 효용 안 변하는데 20억 됩니다. 그럼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?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? 이 20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? 작전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작전 세력. 그때 뭐 PD수첩에 미친 아파트 가격의 진실이라고 그거 뭐 한번 보십시오. 그거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어떤 스타 강사가 한 군데를 찍습니다. 강남구 여기 좋아요. 찍어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듣는 팔로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한 뭐 몇백 명, 한 500명, 600명을 동원해서 한 지역을 가요. 실제로 아파트 그 쇼핑하러 갑니다. 그럼 예를 들면 여기 강남구에 한 매물이 아파트가 팔 수 있는 아파트가 한 20개 정도 나와 있는데 한 500명이 사고 싶어서 갑니다. 사고 싶어서 가요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20개밖에 없는데 사고 싶어하는 사람 500명이야. 아파트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겠죠. 어떠한 실제적으로 이 강남구가 변하는 것은 없는데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이게 오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탐욕으로 이것을 살려고 내가 먼저 살려고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다 살려고 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졸라 오르는 겁니다. 자, 아파트 가격이 10억 하다가 이렇게 몰려가지고 수요가 몰려서 한 3억씩 올랐어요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뉴스에서, 언론에서, 씨발, 강남 아파트 가격 졸라 오르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막 하면, 스타 강사 강의를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, 모든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, 강남 가격 오르네? 이러면서, 주변 사람들이, 어떤 스타 강사 듣고, 한 3억 벌었다더라. 그러면, 너도 나도 그게 눈이 멀어가지고 여기 또 살려고 막 달려듭니다. 그럼 이번에는 5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달려들어요. 20개밖에 없는데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20억, 막 25억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. 그러면 어때요? 그렇게 해서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아닌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서
아파트가 20억이 되는 겁니다. 10억짜리가. 아무런 가치 변동이 없어요.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스타 강사들은 그냥 명분만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할 뿐이에요. 선동을 하면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릅니다. 그리고 20억까지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? 이 뉴스를 보고 이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듣고 그거를 따라 사는 그 호구들이 돈이 엄청 많아요. 왜 많냐? 은행에서 다 빌려주니까 그 호구들이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다 쏟아붓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어때요? 돈을 다 벌었어요. 비록 호구지만 돈을 뭐 예를 들면 3억이든 뭐 5억이든 다 벌었어요. 자, 그러면 자기는 이 사람의 뇌 구조는 어떠냐면 이렇게 돈을 3억이든 5억이든 벌잖아요. 그 사람은 미친 상태가 됩니다. 또라이가 돼요. 아니, 내가 직장을 다녀가지고 평생을 일해도 그 정도 뭐 벌까 말까인데 이게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막 3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한 10억, 20억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또 어딜 가겠습니까? 또 이제 신한테 찾아가요. 신님, 내가 또 이제 돈을 벌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? 그러면 이제 이 신들은 좀 이제 이 트렌드를 잘 알잖아요. 이 이제 사기꾼들의 되게 전형적인 수법은 먼저 그 돈을 벌게 해줍니다. 돈을 먼저 벌게 해주고, 그러면 돈을 벌면 이 사람들이 어때요? 내가 만약에 1억을, 투자해가지고 3억을 벌었으면, 야, 10억을 투자하면 30억 벌겠네, 이 생각해요. 30억 벌 생각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10억을 갖다 때려 박았을 때, 이 사람은, 사기꾼들은 이걸 들고 튀깁니다. 자, 보세요.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아파트 가격 잡는다고 그때 말했던 것처럼 금리 올리고 대출 안 해줘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게 물가 안정화 정책을 쓰겠죠. 그러면 모든 가격은 올라가지만 하는 거 아닙니다.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. 내려가기도 하는 거. 그 이제 스타 강사들은 그걸 압니다. 왜냐면 뭐 거의 C급이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.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생리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. 아주 아주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죠.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.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.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.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 뭐 자기네들이 미리 사놓은 데가 있어요. 사놓고 찍어요. 강명, 예를 들면 강명, 말도 안 돼요. 강명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. 강명이 10억이 돼요. 갑자기 10억이 됐는데 이제 곧 국가에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어떤 규제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지금 10억이긴 한데 이 스타 강사들은 이게 안 팔릴 거라는 것도 알아요. 이거를 누군가의 호구한테 팔아야 돼요. 그럼 자기가 돈을 벌게 해준 많은 광신도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 신도들한테 야 호구들아 너네가 여기 내가 이제 광명을 찍어 주노니 요거를 예전에 1억 투자하던 거 10억 투자해서 다 사버려. 여기 존나 오를 거야.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뭐 1000만원 투자했던 게 10억 된 거를 갖다가 아무도 안 사는 10억짜리를 호구들한테 다 팔아버립니다. 그러면 그렇게 다 팔고 이제 그 시기가 와요. 이제 나라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시기가 오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없죠. 오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오르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? 또 이제 세금 같은 거 올리고 이러니까 급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.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?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아파트 떨어지네? 대출 안 해줘서 오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이제 팔기 시작하니까 떨어지는 시장이고 심리가 돌아섭니다. 이 아파트를 팔 수가 없어요.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는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. 사기가 아니라 사기라고 하면 너무 과격한 표현이고 어쨌든 우리는 합법적으로 참 많은 노력과 그런 투자들이 허사가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. 그래서 잘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.
근데 지금 봐서는 이 아까 신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도 이 완벽한 신은 아니라서 이런 타이밍을 솔직히 잘 완벽하게 캐치할 수 없다고 봐요. 캐치해서 완벽하게 이 물량을 다 떠넘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는데 그것을 털어내는 것을 호구들한테 털어넘기는 것을 설거지라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주식 작전 용어로 설거지라고 하는데 설거지를 해야 돼요. 근데 아직 설거지를 못한 모양입니다. 그래서 또 하나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죠. 야, 또 아파트가 오를 거야. 지금 토지 보상금이 22조가 풀린대. 그러면 그 22조가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. 또 존나게 오르는 거야. 이렇게 작전을 치고 있습니다. 설거지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토지 보상금을 받은 호구들을 찾아가서, 강남은, 이거 불패입니다. 언제나,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불패입니다. 여기 투자하십시오.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이 투자하잖아요? 진짜 오릅니다. 오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 22조가 다 소화되고 나면 22조가 좀 더 큰 돈이긴 하죠. 진짜 22조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그 22조 시장의 22조가 지금 아파트가 하락장이라는 거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데 또 그렇게 아파트로 끝물이란 걸 아는데 들어올 정도로 호구들이 많은지도 모르겠고요. 근데 어쨌든 호구들은 지금 이제 호구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이 호구들이 너무 불쌍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토지 보상금이 남았는데 토지 보상금이 만약에 들어오면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신들은 자기 마지막 물량을 설거지하고 다 나가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작전이 종료되잖아요. 그러면 이 투기 세력들은 아파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. 이미 여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거든요. 상상도 못할 돈을 벌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비싼 돈을 사겠습니까? 떨어지기 원해요. 이 투기 세력들은 이제 반대로 선동하기 시작할 겁니다. 아파트 존나 떨어집니다.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. 기다리셔야 됩니다. 이제 아파트 대폭락 옵니다. 얘네들이 다 팔면 그렇게 하겠죠, 당연히. 왜냐면 또 싼 가격에 잡고 또 아파트가 부풀려야 또 부자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자기가 다 팔았는데 오르길 원하겠습니까? 이 작전 세력들은 이제 반대로 작전 칩니다. 아파트가 폭락해요. 기다리십시오. 지금 사면 큰일 납니다. 이렇게 말을 바꿀 겁니다. 이러면 작전이 끝나고 아파트 대하락 시기가 오는 겁니다. 아파트가 오르는데도 명분만 있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. 내리는데도 명분만 있으면 내릴 수 있어요. 지금 인구 절벽, 명분이에요. 아파트 공급이 많아진다. 명분이에요. 많은 명분들이 있습니다. 그걸로 내리려고 할 겁니다.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요 사기판에 뛰어들면 안 됩니까? 아니에요. 우리 자본주의에 사는 이상은 무조건 뛰어들어야 됩니다. 예? 봐보세요.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는 집을 한 몇천 원 주고 샀죠.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몇천 원짜리가 아파트가 몇십억 합니다. 이건 몇 배가 오른 거예요. 몇만 배, 몇천 배가 오른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냥 돈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한 10몇 년, 20년 뒤에 한 3억, 5억 모았다고 좋아할 겁니까? 그때는 아파트 100억 할 수도 있어요. 아파트 한 채에. 그러면 내가 아파트가 없으면 여기 임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전세도 그러면 90억짜리 전세 돼야 뭐 80억 해야 전세 살 수 있고 월세를 몇 천만 원 내야 월세 살 수 있는데 나는 뭐 9억 모았다고 좋아할 겁니까?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요. 자본주의는. 어쩔 수 없어요.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내가 사기라고 말한 것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이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부의 추월 차선을 잘 탄 겁니다.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. 돈을 잘 버는, 적어도 자본주의의 시스템 안에서는. 그러면 우리는 그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 사기를 당하고 다 뺏겨서는 안 되죠. 우리 돈을 지켜야 됩니다.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? 그 사람들한테 선동당하면 안 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쳐다봐야 돼요. 이 사람들이 선동해서 이게 이제 올리기 시작하네. 그러니까 민감하게 쳐다보다가 그때 들어가고요. 이 신들이 파는 시점에 나도 팔고 나와야 됩니다. 전체적인 트렌드를 알아야지 내가 미친 상태가 되면 안 돼요. 그걸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. 미친 상태가 되면 사기를 당합니다. 이 세상은 지금 그래요.
여러분 돈을 꼭 잘 지키고요.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 제3자 입장에서 이 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합시다. 고맙습니다.